우리가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 많이들 하실 테고요. 신흥국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최근에 베트남 시장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조금씩 더 기울이고 계실 겁니다. 최근 국제 정세, 특히나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이 나라가 부상을 했습니다. 베트남,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볼 법한 그런 매력적인 그러한 나라인지 오늘 특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유영국 작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베트남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도 될 시기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근에 주식시장이나 뭐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요. 네, 작년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이제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서 급상승했는데요. 베트남 주식 증시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주린이라고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FO 이게 생물학적으로 처음 시작한 것을 표현을 한 건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 감염된 사람 지칭하면서 이제 주린이를 베트남에서 FO라고 시작했는데 FO들이 집중적으로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면서 올해 초까지 해서 1,500 지수를 돌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채 안 돼서 지난주에 910일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어제는 다행히 이제 960까지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네. 아무래도 베트남에서는 이제 주식을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베트남에서는 한국계 자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계 자본이 약 2조 원 정도 들어와서 전체 투자 베트남 증시의 약 한 15%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자본들이 좀 빠지긴 했으나 지금 다시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베트남 시장이 보니까 약간 오를 때는 시원하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그에 못지않게 좀 화끈하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우리 사실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베트남 시장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지만 금융적으로도 그렇고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베트남에 한국계 기업이 약 9,000개 들어와 있고요. 9,000개요? 네, 크고 작은 회사들이 9,000개 들어와 있고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체 한국 국민들이 25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25만 명이면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국의 공주시 인구가 12만 명 정도거든요. 공주시, 제가 공주시, 예. 그러니까 한국의 중소도시 중에서도 꽤 규모가 큰 도시에 해당되는 인구가 베트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한국인들이 현재 네. 베트남에 살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꽤 많은 숫자가 좀 빠지긴 했으나 그쵸.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삼성전자가 핸드폰 생산을 워낙 많이 하면서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0%를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LG그룹 전체가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 외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약간 우리나라가 베트남 경제를 거의 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베트남에 우리가 이게 투자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 시장의 매력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인건비 얘기도 많이 할 거고요. 뭐가 좀 강점인가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트남 인건비가 싸서 네.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베트남은 30년 동안 누적 기준으로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들 보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위가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나? 네. 아세안 국가들에서 일본 기업들은 이미 60년대, 70년대 수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들어갈 좀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베트남이 개방되면서 90년대에 대우그룹을 필두로 해서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죠. 그리고 IMF가 오고 나서 많은 해외 자본들이 베트남 빠져나가는데 네. 한국 기업들만은 의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한국 자본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정서상으로 한국 사람들하고 베트남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일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약간 문화가 비슷한가요? 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한국과 매우 가깝지만 네. 정서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는 베트남 사람이 의외로 한국 사람과 너무 비슷하고요. 동남아 국가들 하면은 보통 이제 불교 국가이고 우리랑 먼 느낌이 좀 나지만 네. 베트남은 대대로 유교 문화권이고 한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참 거리상으로 참 먼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아세안의 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트남 사람들 정서가 매우 비슷합니다. 지금 베트남 국가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베트남을 신규 국가로 생각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플러스 알파의 투자국으로 생각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빚어지면서 새롭게 수혜주로 떠올랐다. 수혜 나라로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동안 맡았던 공장 역할을 앞으로 베트남이 맡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작가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뭐 아무래도 중국이 워낙 큰 나라라서 중국만큼의 생산을 할 수는 없으나 미국과 중국의 그 갈등을 빚으면서 중국에서 생산하지 못한 것들을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중국 역시도 계속해서 미중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이 수출 못하는 것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 이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베트남 국가서열 1위인 당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확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외국 정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합의문이 나왔는데 네. 시진핑 주석과 베트남 당 서기장이 합의한 것에 보면 중국의 IT 기업들의 투자를 베트남에 늘리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의 IT 기업에 대한 투자는 베트남 쪽에 늘리겠다. 중국도 그럼 베트남 가겠다는 겁니까? 네, 중국도 베트남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적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4위인데요. 네. 최근 10년간 투자 금액으로 하면 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그 기업들의 수출이 미국에서 막히고 유럽에서 막혀가는 게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우회 전략을 취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볼 리가 없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저렴한 중국산 우수하고 저렴한 중국 제품들이 수출되지 않으면 수입되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가 최고의 지금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놓고 중국을 풀어줄 수는 없고 그러면 베트남을 우회해서 들어온 것은 눈 감아주겠다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베트남하고 이게 잘 손을 잡고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도 앞으로 미국 쪽이 어떻게 됐든 이제 수출을 계속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쪽에 손을 안 잡을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계속해서 베트남을 사실 압박을 하고 있었고 네. 국경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베트남 쪽에서는 동해고 중국에서는 이제 남중국해라고 불리는 데서 우리로 따지면 독도 같은 섬에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베트남 입장에서 압박을 심하게 받다 보니까 몇 년 전에는 미국 항공모함을 우리 한국분들이 많이 여행 가신 다낭에 입항을 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미국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압박을 좀 받고 있었는데 미국하고 베트남이 너무 가까워지면 중국 본인들이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는 걸 최근 느낀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이 성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해주고 중국에 너무 그 집중되어 있는 생산력을 베트남이 어느 정도 가져가 준다면 중국에 너무 커져가는 것을 베트남이 견제해 줄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국과 유럽도 지금 베트남 쪽에 있어서의 투자 규모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가장 핵심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영역일까요? 아직까지 숫자상으로는 유럽과 미국의 투자 금액이 베트남에 급격히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투자하기 위한 그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코타라에서 발표한 최근 30년 동안 그 투자 금액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다 아시아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국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베트남은 뜨는 나라였는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EU와 베트남의 FTA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유럽 자본들이 유럽 기업들이 베트남에 지금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자, 국내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고 하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기업 수가 9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수혜를 좀 가장 많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국내 기업, 대기업 상장사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 지금 탁 떠오르는 기업이 한두 개 있긴 한데. 뭐 아무래도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니까요. 네. 뭐 삼성전자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효성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에서 많은 공장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먹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제과업계 1위인데요. 지금 제과업계 1위라고요? 네, 베트남 제과업계 1위인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들었는데 뭐 올해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네.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베트남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초코파이가 잘 팔리는 겁니까? 초코파이가 잘 팔리기 시작한 지는 아주 오래됐고요. 네. 최근에 베트남에서만 생산한 베트남 오리온에서 개발한 안이라고 하는 쌀과자가 있습니다. 쌀과자. 이 쌀과자가 작년 기준으로 이미 누적 판매 금액을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을 넘어섰는데 올해 이제 환율 감안하고 하면 아마 올해 누적 판매 금액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이 쌀과자 지금 저도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쌀과자를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가는데 베트남에서 이게 또 잘 팔리는군요. 예, 오리온, 효성, 삼성전자 정도 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럼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의 이런 경제 협력이 지금도 물론 굉장히 크지만 앞으로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욱더 커져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세안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객관적인 자료상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고요. 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해마다 약 150만 명에서 180만 명의 젊은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베트남이 성장하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지난 10년 동안에 베트남 소비층을 이끌어갔던 세대와 이제 해마다 성인이 되어가는 젊은 세대들은 전혀 다른 세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비량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전체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어렵게 잡고 잘 갖고 온 이 시장을 더욱더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베트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일단 이렇게 밀어주는데 여기에 중국, 미국, 유럽까지 가세해서 경기를 계속해서 부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다각화된 부분에 대해서도 꼭 염두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용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